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5개를 준비하셨는데 오비부터 만나볼까요? 네, 먼저 우리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하면 이 치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예. 그동안 이 비만이 치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영국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50대 이상의 영국인 6,5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한 11년 정도 장기간 추적을 해봤는데요. 예. 이 결과를 보면 비만한 사람이 보통인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같은 신체 조건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 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복부 비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허리둘레가 기준치 이상인 여성은 정상인 여성보다 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9%나 높았는데 네. 여성과 달리 남성에서는 사실 이 복부 비만과 치매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치매는 확실한 예방법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비만과 치매 연관성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진 만큼 이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치매 위험도를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도 그렇지만 또 중년 여성은 폐경이 여성 호르몬을 또 감소를 시켜서 이 비만에 이 치매에 미친 영향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미리미리 좀 치매 예방에 나서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요즘 집집마다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죠? 예. 저- 네. 기름을 쓰지 않아서 사실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알고 있어서 저도 네. 평소에 좀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특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다양한 요리 해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일부 음식의 경우는 이 에어프라이어로 오랫동안 조리를 하면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튀김인데요. 이 냉동 감자를 에어프라이어로 190도에서 40분 이상 조리를 하면 발암 추정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권고 기준보다 많이 생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식빵 같은 경우도 보통 이 에어프라이어로 토스트 같은 거 많이 해 드시는데 네. 한 180도에서 24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높은 190도에서 16분 이상 조리를 했을 때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감자나 빵, 과자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건데 많이 먹으면 신경계통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 조리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고 알려진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삼겹살입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 삼겹살의 경우는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를 했을 때 어떤 온도에서든 어느 정도 시간이든 간에 모든 조건에서 이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에어프라이어 요새 너무 인기라서 그 네. 전용 요리책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럼 앞서 좀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감자 혹은 식빵 이런 거 앞으로 에어프라이어로 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조리 방법을 잘 조절해서 요리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감자튀김의 경우는 190도에서 30분 안쪽으로 짧게 하시는 게 좋고요. 토스트는 180도에서는 20분 정도, 또 190도일 경우는 한 15분 정도만 조리를 하시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적어두고 에어프라이어 사용할 때마다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이 지난주 금요일 궁금한 S 시간에 이 한옥의 숨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사실 한옥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집이라고 사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네. 궁금한 S를 통해서 그 속에 숨은 과학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이 한옥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알아봤던 무게중심에 대한 건데 예. 무게중심을 위에 둔다는 거였죠. 네. 이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수직으로 기둥을 다 세운 뒤에 지붕을 올리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와는 달리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네. 덕분에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이 한옥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한옥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처마죠. 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이 처마 길이를 길게 조절을 하고요. 또 추운 곳에서는 처마 길이를 짧게 해서 이 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사실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시원한 한옥의 대청머리에 좀 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대청마루 생각하면 굉장히 시원함이 절로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 실제로 이 무더운 날에도 대청에서는 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옥의 경우는 앞쪽이 열려 있고 뒤쪽은 벽과 창이 있어서 바람이 통할 때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바람이 좀 더 시원해지겠죠. 네. 또 이 대청마루는 아래쪽으로도 공기가 잘 통하도록 바람 구멍을 낸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연 냉방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요즘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네. 한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못 자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에는 자연 냉방 장치를 갖췄더니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나요? 네, 뭐 이번 주도 역시 이 관심을 많이 모은 소식에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빠질 예. 수가 없겠죠. 네. 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2차 대유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주면 전 세계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네.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예. 한데 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로 꼽히던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산세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앞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겠다, 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자국민까지요. 네, 그렇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앞서 보도로도 살펴보셨지만 미국에서는 2차 봉쇄령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아, 미국의 재확산 그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네. 독일을 포함한 어떤 유럽 쪽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서유럽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나라였는데 네. 최근에 이 확산세가 심각한 일부 지역에 다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도축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예.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뭐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영국의 경우도 만일 이렇게 확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도 이 봉쇄령을 다시 내리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는 잠잠한 듯 하다가도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퍼지는 만큼 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게 백신인데요. 네. 근데 백신이 개발이 돼도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역시 이번 주에 이 WHO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2년 반 정도가 걸린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신을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종식은 좀 빨리 앞당기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이죠. 네, 아무래도 그 사람의 몸에 쓰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단계 엄격한 임상 시험도 거쳐야 하고 예. 연구 개발이 참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상용화를 하는 데는 또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자체는 뭐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이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만일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전성과 효능 검사를 다 거쳐야 되고요.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대량으로 이 개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WHO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아마도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네, 정부는 정부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